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진짜 배가 너무 아파서 오늘 영상을 못 찍을 뻔했거든요. 왜 배가 아팠는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비투하다가 망한 거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비투만 한 게 아니라 주식으로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까지 그만둬 버렸죠. 심지어 카드 리볼빙도 있는 상태에서요. 즉 돈도 없었고 대세상승장에서 시장에 벌어다 준 돈을 실력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때는 진짜 주식이 되게 만만했어요. 왜냐면 뭐 한두 달 내가 산 종목이 조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버티면 다시 회복을 해서 뭐 한 30-40% 수익은 진짜 우습게 줬었거든요. 시간의 문제였지 버티면 돈을 벌어다 줬어요. 왜냐하면 대세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한참 뭐 투자 관련 책이나 자기계발서 이런 거에 빠져 있었는데 한 책에서 이런 문구 한 줄을 읽고 제가 몇 달을 고민하다가 결국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행복과 자유로운 시간을 삶의 마지막으로 미루고 인생의 3분의 1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이 연기한 삶은 끝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오랜 시간 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이 부분을 읽고 저는 결코 부자는 될 수 없는 돈, 딱 먹고 살고 아주 적당히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돈만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 그것도 가장 꽃닿고 찬란한 어떤 인생의 가장 황금 타임의 시간을 직장에 헌납하면서 사는 것이 약간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포기하고 그 월급으로 시간을 산 거라는 마음으로 퇴사를 했죠. 왜냐? 돈은 주식 투자로 충분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밥만 먹고 주식만 하는데 지금보다 당연히 더 잘 벌겠지. 이런 얼토당토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보기 좋게 망했죠. 물론 오늘 실력이라고 착각을 해서 퇴사를 하고 또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떤 안정적인 소득도 포기하고 전업에 뛰어들고 그러면서 밥만 먹고 차트만 봤더니 그게 내동으로 이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의 어떤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을 하고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죠. 근데 오늘 바로 이 책,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 이 책을 읽고 내가 왜 투자자의 삶을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처음에는 막 배가 아팠다가 그러다가는 막 이 저자도 운이 좋았던 거지. 막 이렇게 질투시며 막 눈을 기고 보다가 그러다가 막판에는 내가 뭔가 배가 아팠다는 그런 사실조차 까먹고 이렇게 했어야 됐었구나 라고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이 드는 책이었어요. 저는 현재도 뭐 예전처럼 단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스윙으로 중기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방향성이 잡혔고 이대로만 하면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투자의 기본기를 아주 탄탄하게 잡아주는데 좋은 책이었어요. 먼저 이 책은요, 일단 저자의 나이가요, 30살이에요. 제가 여기서 사실 약간 1차적으로 배가 조금 아팠어요.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졸업을 하기도 전에 신한카드에 초봉 연봉 1억을 받으면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와, 근데 저는 진짜 금융 쪽의 연봉이 높은 거는 알았지만 이렇게 초봉 연봉이 1억이 넘을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여기서도 조금 배가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대요. 뭐 연봉도 만족스럽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아서 좋았는데 이 저자도 저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자서전을 읽다가 내가 왜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본 거죠.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입사해서 대략 15년 근무를 했을 때 세금 떼고 순수하게 손에 쥐는 게 10억이 조금 넘었다. 20년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15억 정도였다. 30살 이후 평생 동안 직장에서 보냈을 시간을 사는 것 치고는 굉장히 쌌다.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 여기까지는 저도 한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출발선에서의 생각은 비슷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 이 저자는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갈리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 저자는 퇴사할 때 이미 순 자산이 10억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입사 후에 약 2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2년이면요, 직장 연차로 따지면 한 주임급, 대리급 정도 되려나요? 내 밑에 있는 대리급 직원이 투자로 10억을 벌어서 퇴사를 했다. 나는 투자로 망해서 다시 회사에 들어왔는데 막 이렇게 약간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여기서 또 조금 배가 아프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10억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돈의 크기도 있겠지만 3천만 원의 초기 투자금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이 이미 뒷받침되었다는 것에 있어요. 이 저자는 자신의 순 자산이 10억을 돌파했을 때 퇴사를 했는데요. 바로 이 10억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노동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보통 10억 원 정도다. 10억 원 정도면 직장에서 나오는 정도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국내 배당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1년에 약 5%대의 배당을 노릴 수 있다. 1년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배당으로 받으면 생활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10억 있으면 나도 퇴사했지. 10억이 없어 하는 말이지. 10억을 어떻게 만드냐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귀신같이 알고 저자가 또 이런 말을 해줍니다. 간혹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1,000만 원 혹은 1억 원의 자본금을 모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1억 원이 중요한 분기점인 건 맞다. 곱셈 성장이 덧셈 성장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처음부터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서 1억 원을 모으려면 8년을 모아야 하고 200만 원씩 모은다고 생각해도 4년을 내리 저축해야 한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놓치는 투자 기회들을 생각하면 기회 비용이 너무나도 많다. 돈보다 귀한 자산인 시간을 버리는 셈이다. 투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하겠다는 말은 그냥 투자를 하기 싫다는 말이다. 귀찮은 일을 미루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시드가 아무리 작더라도 무조건 투자를 통해 불려가는 것이 훨씬 좋다. 투자금이 작을 때는 100만 원으로 10%를 벌어도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금이 얼마든 결국 10%는 10%다. 10%만큼 자산이 성장하는 건 똑같다. 투자금이 작으니까 수익도 작아 보이는 것 뿐이지 절대 무시할 만한 수익률이 아니다. 조금의 수익이라도 더 내서 1,000만 원, 1억 원까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달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제가 제 영상에서도 참 여러 번 빚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조금은 그 의문이 해소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그 비중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요. 하지만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고 투기식에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옳은 방향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 그 방향성,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이 저자는 축척을 통해 인생을 스노우볼링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축척하는 삶을 위한 습관의 첫 번째로 저자가 제시한 것은 자산 현황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라였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지금 정확히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 대략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가늠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금 비중이 얼마인지, 투자 규모가 얼마인지, 레버리지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면 자산 배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리스크 관리도 어렵다. 저는 심지어 이 대출 개수가 너무 많아서 왜냐면 그 예금담보대출로 받은 게 920만 원인데 이거를 막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게 920만 원어치니까 그 개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자로 대략 어느 정도가 나간다만 알고 있지 정확히 얼마를 내고 있는지 사실은 아직도 잘 몰라요.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자가 제시한 두 번째 습관은 꾸준히 자신의 성장을 기록하라였어요. 이 저자는 2017년부터 자신의 연역을 작성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2017년 7월 30일 토익 점수 990점 취득, 2018년 1월 1일 신한카드 입사, 2018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졸업, 2018년 12월 5일 1년에 책 100권 읽기 달성.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신의 외적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은 바로 투자 목표를 설정하라 이거인데요. 그런데 이 투자 목표의 핵심은 첫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즉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방향성을 잡고 그 목표를 잘게 쪼개서 구체적으로 한 달간 얼마의 소득을 얻어야 하는지 단기 실행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목표 두 번째 핵심은 달성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위기감을 갖기 위함인데 인간은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별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실력도 늘지 않고 스스로를 편안한 알 속에 가두는 셈이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진심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가 되어야 충분히 높은 목표라고 하고 있어요. 즉 나의 목표를 100% 성장으로 목표를 잡고 70%만 성장해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10% 성장을 목표로 잡고 딱 10%만 성장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축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습관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줬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와닿았고 앞으로 내 투자의 방향성은 무조건 이거다.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투자 공부를 할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라 이거였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분야가 발달한다는 건 곧 전 세계의 투자금도 거기로 몰리게 된다는 뜻이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거대 IT 기업들은 앞다투어 AR과 VR, 메타버스,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런 방향성만 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쉽다. 투자할 주식이나 자산을 고르는 건 결국 그 방향성에 맞추기 위한 수단이다. 천천히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결정해도 된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를 해야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내에서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산업의 방향성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정말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전업을 할 때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단기 투자를 해서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산업군 공부를 해서 미래의 방향성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와,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돈 벌어. 왜냐? 당장 하루 이틀 안에 제 손에 떨어지는 수익금이 없잖아요. 단기 투자를 하면 일단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통장에 찍힌 수익금이 있잖아요. 근데 막 1년, 2년, 5년 이렇게 기다리라고? 어느 세월에 돈 벌라고 막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에서부터 즉 빨리 조금의 수익금이라도 내 손에 쥐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결국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라는 걸 저는 정말 경험을 통해 알게 됐어요. 이 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투자 대가들의 투자 원칙들은 보통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흘려 넘겨버린다. 워런 버핏의 투자 방식도 회사 내재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한다. 필요하다면 평생 동안 보유할 생각으로 투자한다.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아마존의 창립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워런 버핏에게 이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워런, 당신의 투자 방식은 너무나 심플하고 기발한데 남들이 왜 그냥 당신을 따라하지 않는 겁니까? 워런 버핏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 워런 버핏은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이 책의 저자도 이러한 생각을 기반에 두고 투자를 했더니 2년 만에 10억 원의 자산을 모아서 결국 지금은 30억의 부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나이 30살이에요. 정말 이 책의 제목처럼 투자를 통해 30년을 번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 삶이든 투자에 있어서든 돌고 돌아도 결국 진리로 귀결되기 마련이고 아무리 지름길을 찾아 헤매도 정도라는 게 왜 정도인지 알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는 예전에 막 차트만 파고 그 차트의 변동성에 따라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날뛰던 그런 시절을 정리하고 조금 더 본질적인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해요. 사실 지금 담고 있는 종목들도 약간은 차트 베이스의 그런 종목들이기는 한데 조금 더 이 책을 빨리 받아서 읽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세상학개론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신 한정수 저자님의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이 책이 투자의 방향성을 잡지 못해서 헤매고 있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